안녕하십니까, 유희재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이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채비법,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저런 주장들도 많고 논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전매 특허 같은 유동봉돌 채비, 그리고 직결 채비인데 하나는 그냥 핀도레의 애기와 직결 채비를 바로 달아 쓰는 것과 이런 직결 채비와 그 다음에 양핀도레를 이용해서 하단에는 봉돌을 달고 상단에는 애기를 다는 이런 형태의 직결 채비. 그래서 직결 채비 2가지, 요 유동봉돌 채비 1가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낚시에서 효과를 많이 본 봉태 가지 채비. 근데 이 봉태 가지 채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채비를 만들게 된 건 오모리 리그를 하면서 오모리 리그의 채비 꼬임, 이 줄 꼬임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퍼머넌트가 생겨서 계속 꼬이죠. 이런 단점 때문에 제가 고심을 해서 이런 티도레를 이용해서 밑에 단차를 아예 주지 않고 요 핀도레에서 뺀 부속을 끼워서 쓰는 이런 채비를, 오모리 리그 채비 비슷한 이런 가지 채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요 4가지 채비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게 빙어 살림통인데요. 요 통이 좀 작아서 이 애기의 액션을 이렇게 필드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어렵고요. 요건 지금 바닷물에 가깝게 소금을 좀 풀어놓은 그런 물이 되겠고요. 요 밑에 수류 모터, 소형 수류 모터 2개를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아무리 물이 안 가는 날도 배가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민물 저수지처럼 딱 멈춰서 있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안 가는 상황은, 정지된 상황은 배제를 하고, 좀 물이 흘러가는 요 상황에서 애기들이 어떻게, 채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요 직결 채비부터 한번 물속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4가지 채비는 애기가 똑같아요. 어떤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똑같이 70mm짜리 YL 애기, 열린 애기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의 애기예요. 자, 첫 번째 직결부터 한번 감상하시죠. 자, 지금 조류발이 봉돌을 살짝 바닥에서 들은 상태입니다. 조류발이 있으니까 수평을 잘 잡고 있어요. 그럼 조류발이 약간 없는 쪽으로 가져가면 이런 액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낚시를 할 때 이 콩콩콩콩 이렇게 바닥을 좀 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액션이. 조류발이 있는 데로 가면 이런 액션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 자체로는 액션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쭈꾸미 특성상 봉돌에 타는 쭈꾸미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제 봉태 채비를 쓰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봉태 채비를 한번 채비를 하나 더 소개시키고 다음 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봉태 채비에 쓰는 오빠의 스테입니다. 요걸 검색을 하면은 야마시타 제품이 제일 많이 뜨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일제애기, 일제릴, 일제로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굿보이, 국내 조그업체 굿보이에서 만드는 요 오빠이 스테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오빠이 스테를 쓰실 적에는 그 직결 중에서도 양핀 도래를 이용하실 때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도래 하나에 다 다는 이런 채비에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기끼리 엉킨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요게 이렇게 된 게 봉태 채비죠. 봉돌에 다는 오빠이 스테, 그래서 봉태 채비입니다. 자, 요 봉태 채비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이. 자, 조류발이 있는데도 지금 봉돌에 붙어 있죠. 거의. 예. 이렇기 때문에 봉돌에 붙는 쭈꾸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오빠이 스테를 안 물었다고 치더라도 훅셋을 하게 되면 봉돌에 붙어서 이렇게 오빠이 스테가 올라오기 때문에 챔질 과정에서 쭈꾸미, 봉돌에 붙은 쭈꾸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지금 봉돌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오빠이 스테가. 그래서 제가 이 봉태 채비를 쓸 때는 다이아몬드 형추나 조금 장형추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오빠이 스테 특성상 훅이 바닥을 향하고 있지만 바닥 걸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게 봉태 채비의 장점입니다. 자, 일단 핀도레 하나에 거는 직결 채비는 요런 액션이 나오고요. 자, 이제 양핀도레를 이용해서 이 직결 채비를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것도 물속에서 액션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조류발이 있으니까 이게 봉돌까지, 이게 이래 조류를 더 받는 이유가 이 봉돌까지 약간 밀리는 형태를 보이죠, 지금. 이 시오자,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물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애기의 액션, 요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핀돌의 하나에 다는 직결보다 바닥에서 애기의 높이가 조금 다르죠. 단차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핀 도래를 이용하면 요런 액션이 나옵니다. 이 채비 역시 이 봉돌에 붙는 쭈꾸미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봉태 채비, 그러니까 오빠이 스테를 이 봉돌에다 안 다실 분들은 이 야광 봉돌을 안 쓰시는 걸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동봉돌 채비입니다. 얘는 이렇게 봉돌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플라스틱 재질의 양쪽에 캡이 있어서 라인 손상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핀도레를 하나 달아서 애기를 하나 연결을 해놨죠. 자, 이 형태는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시죠. 자,
직결채비하고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느껴지시면 안 되는데요. 아까 직결채비는, 자, 직결채비를 물속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바닥에 내가 봉돌을 둘 다 바닥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자,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유동봉돌에 달린 애기가. 거기다가 이 채비 형태상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발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채비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물발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덜 밀려요. 자,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제가 왜 드래깅을 해온다. 그럼 이런 과정으로 요렇게 드래깅이 되는 거고요. 이 드래깅이 끝나서 콩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콩콩이 이 봉돌이 바닥에서 떴다 붙었다. 자, 이거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떴다 붙었다. 어떻습니까? 애기의 액션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요거는 요렇게 액션이 나오는데 반해 직결채비는 어떤 액션이 콩콩에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도리에 달려 있으니까 뜰 수밖에 없고 이 훅 쪽이 바닥을 요런 모양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유동봉돌을 네가 쓰는 거라고 그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 액션. 자, 요런 액션이 나오죠. 요런 액션이 나옵니다. 콩콩에. 왜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올 시즌 유달리 그 쭈꾸미에도 가지채비가 많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지채비,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일반 가지채비가 아니라 제가 요번에 요거를 좀 개조를 해서 티도레를 개조를 해서 만드는 봉태 가지채비 중에 요게 뭐 귀신채비하고 좀 닮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귀신채비를 전혀 몰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수조가 좁아서 요 가지줄은 짧게 해서 요 액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봉돌이 여기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지채비가 위력을 발하는 이유가 애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때문이겠죠. 지금 요 애기의 액션이 유동봉돌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둘 다 봉돌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그렇죠? 상당히 닮아 있죠. 물론 부드러운 낚싯줄에 연결된 가지채비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만 거의 유사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직결채비와 가지채비의 액션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차이가, 이거는 뭐 직결이 났다, 유동이 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액션의 차이가 한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올해 가지채비가 힘을 쓰는 이유가 애기의 자연스러운 액션 때문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동봉돌 채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간에 라인이 없고 핀돌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지채비와 이 애기의 액션이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장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채비의 일직선 모양 때문에, 이런 모양 때문에 물발의 영향도 덜 받는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뭐 이런 경우는 베스와는 달리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 봉돌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쭈꾸미가 입질을 하게 되면은 봉돌의 저항이 없이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져간다는 게 라인을 이렇게 쭉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게로 매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가져가면서 이물질, 저항감은 쭈꾸미 입장에서 저항감은 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채비 간에 똑같은 와이어렉이 4종을 가지고 4가지 채비의 애기 액션을 그 차이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 가지 채비 요거 만드는 영상은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봉태 가지채비 혹은 뭐 봉태 오모리 리그 채비 요거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대량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하실 건 요 핀도레, 저는 요 핀도레도 큰 거를 쓰지 않습니다. 뭐 작은 사이즈를 쓰는데요. 이게 그 14호 핀도레입니다. 핀도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호 핀도레고요. 또 조금 큰 게 12호짜리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2호, 14호 요 사이즈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 T도레, 요것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작은 사이즈를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시려면 작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요거 이 핀도레에서 요 맨도레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워서 요 스냅도레를 호수별로 몇 개 구매를 했었습니다. 요 스냅도레를 사용을 하면 작업이 편리해요. 작업이 편리한데 요거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출 부분이 두 군데나 이렇게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보면 요쪽에도 돌출 부분이 있고 요쪽에도 돌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합사 라인이 가늘고 부드러워서 요런 데 잘 엉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 스냅도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했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요 14호 핀도레에서 요 맨도레 부분을 제외하고 요걸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만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자, 요걸 분리하는 방법은 뭐 조그만 작은 사이즈 요 홈에 들어가야 되니까는요. 요 홈에 작은 사이즈의 플라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시면 요게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로 맨도레를 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 맨도레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런 형태가 남습니다. 요 T도레 상하 아무데나, 이 옆단에는 이제 가지줄을 달아야 되니까는 상하 아무데나 이거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래야 오모리 리그 같은 느낌이 확연하게 나니까요. 자, 이렇게 끼우시고 이제 요거를 다시 여기로 밀어 넣어 주면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이렇게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면 이걸로 지금 이건 부드러워서 지가 혼자서 내려왔는데 이걸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닫으시고 이제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아랫부분을 한번 움직이지 말라고 꽉 눌러주시면 네. 자,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원줄을 달고 여기에는 봉돌을 달고 여기에는 이제 가지줄, 원하는 길이만큼 가지줄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오모리 리그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요 채비를 만들었는데, 사실 요 채비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귀신채비라는 채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카페에 어느 분이 그 귀신채비라는 채비 설명을 올렸는데 상당히 닮아 있더라고요. 다른 점은 귀신채비는 여기에 요 스냅도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냅도레 꼬임 때문에 일반 핀도레에서 클립 부분만 떼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아예 한번 채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줄 길이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만큼. 근데 뭐 굳이 쏙 길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 한 30 정도. 자, 저는 뭐 한 30cm 정도 라인을 커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것만큼 40cm를 주셔도 되고 50cm를 주셔도 되고 그건 뭐 자유입니다. 여기다가 옆에 자, 이제 여기다가는 봉돌을 달으시면 되고요. 아유, 꿀고구마 장사 아저씨가 또 방송을 방해를 하네요. 자, 이렇게 달고 여기는 다시 핀도레, 가장 작은 사이즈의 핀도레, 가능하면 핀도레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가 느닷없이 조개살도 파네요. 재미있는 분들이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원하시는 애기 달아 여기다가 애기를 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가지채비, 오모리 리그죠. 이거는 오모리 리그가 되는데, 여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봉돌 부분에는 여기에 애기 하나와 여기에 오빠의 스테를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이 봉돌에는 오빠의 스테를 이렇게 하나, 바닥에 안 닿죠. 봉돌에 붙는 쭈꾸미 잡아낼 확률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원체 작아서 물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감도 손실이 크지를 않아요. 저는 절대 이 뭐 애기 2개 달고 애자 달고 애기 달고 이런 채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오빠의 스테만큼은 크게 채비의 어떤 그 둔함을 만들지 않고 나름대로는 효과를 많이 보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기를 하나 달아 쓰시면은 요게 이제 봉태 가지 채비, 오모리 리그의 변형인 봉태 가지 채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봉태 가지 채비 만드는 법입니다.